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물리 파트와 비슷하게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있는 화학들은 중학교 화학, 고1 화학, 고2 화학까지 다 아우르고 있고 얘를 뭐라고 예를 들 수 있냐면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같은 거야. 단어가 아니야. 단어는 솔직히 몇 개 몰라도 독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독해는 돼. 부드럽지가 않아서 그렇지. 하지만 알파벳을 헷갈리거나 G하고 Y가 헷갈려라고 말하면 많이 아픈 애들이야. 마찬가지로 이 화학은 얘가 알파벳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화학의 모든 단원에서 이 내용이 다 끼어들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단언컨대 중요한 부분이 누가 있냐면 바로 주기율, 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기율표를 해석을 하는 거랑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기율표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자의 구조를 잠깐 볼게요. 필기 시간 따로 드릴게요.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원자 핵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는 전자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 원자 핵에는 또다시 안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요. 이거 1학년들 입장에서는 1학기 때 시험 봤었던 부분이고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알게 모르게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온하면서 원소, 원자, 이온 뭐 이런 거 하면서 배웠었던 부분이거든. 근데 나도 중학생들을 가리키지만 2학년 1학기 때 그거 시험 볼 때 나는 신기했어. 주기율표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할 정도로. 자,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생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듣기만 해, 듣기만. 그런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 근데 그 원자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도 있어. 근데 원자는 중성이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중성이야. 이게 뭐지?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되면 돼요. 어떤 거?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일치해. 듣기만 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고 얘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에요. 개당 전하량은 같아. 대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전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개수가 중요한 거야. 개수가 같으면 플러스 값이나 마이너스 값은 같은 거지. 지울게요.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여기서 기억할 건 바로 원자가 중성인 이유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래. 그렇대. 그런데 여기서 계속 이어갈 테니까 편하게 듣기만 하시고 듣는 건 나중에 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영상을 찍어 놓고 다시 편집해서 보내줄 거야. 그러면 개념 공부하지 말고 영상 다시 봐요. 그 다음에 이거 필기도 웬만해선 잘해서 줄 테니까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아이가 전자를 잃었어요.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 중에서 어때? 얘가 더 많은 거지. 인정. 이번에는 어떤 아이가 뭔지 모르지만 전자를 잃었어요.
알아요? 나 아픈 거. 얘가 더 많은 거죠. 안다고 얘기했잖아. 잃었어요. 잃으면 어떻게 돼?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양성자가 더 많은 거네. 이렇게 여기서 슉 슉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원자인데 이럴 수 있어.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항상 얘기하지만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필기도구를 담는 지퍼가 달린 바구니 라고 말할래? 뭐라고 말할래? 필통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이름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얘 이름이 이온이야.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건 원자라고 한다라면 같지 않으면 이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이온이란 말 다 들어본 적 있어. 그게 왜 이온이냐면 그 이온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지 않아서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네. 그런데 이쪽에 와보자. 여기선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가 더 많잖아. 음의 양이 더 많은 같지 않은 아이 음이온. 여기서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아. 플러스가 더 많은 중성이지 않은 아이를 양이온. 그래서 앞뒷말 잘라서 뭐라고 불러?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거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됐어. 두 번째로 갈게요. 참고로 우리 학생 고등학교 2학년 어떤 여학생 동명여고 여학생이 있는데 얘는 나한테 화학을 수업 듣지 않아. 물리랑 생명만 들어. 내가 듣지 말라고도 했어. 왜? 화학을 잘하니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학을 즐겨. 그래서 화학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아무 느낌 없어요. 모르는 게 있잖아. 그럼 보다 보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물리나 생명은 어려워요 이래. 이렇게 봤는데 화학을 한 개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어릴 때 아빠가 화학을 되게 잘했나 봐. 그쪽 관련 학과였나 봐. 아주 꼬맹이 때서부터 화학 개념을 가지고 아빠가 애를 놀이하듯이 계속 설명해줬대. 이렇든 저렇고.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아까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는 누가 더 많이 접해봤느냐가 실력이라고 했던 거. 지금 다시 얘기할게. 지금 물리는 어떻게 하면 안 해우는 쪽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 거라면 화학은 조금 달라. 과학이라고 해서 물리, 화학, 생명은 공부 방법이 다르다. 그다음에 나중에 알겠지만 혹시 수학 좋아해? 싫어해? 나쁘지 않아? 근데 수학이 모든 단원이 다 괜찮아. 어느 단원은 조금 불편해. 어느 단원은 뭐 아무렇지 않아. 이런 게 있겠지. 다들 그럴 거야. 이럴 때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 단어는 어려워 라고 얘기해. 아니야.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 내 공부 방법이 이 단원하고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얘가 와닿는 거야. 방식이, 접근법이 내 공부법하고 같으니까. 근데 다른 단원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나랑 내가 하는 공부 방식하고 얘를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안 와닿지가 않는 거지. 과목에 따라서 와닿지 않아. 어려워서 아니야. 공부 방식이 다른 거야. 단원 중에서도 다른 거지.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내가 이 단원 할 때는, 이 과목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 과목일 때, 이 단원일 때 그 방식에 맞춰서 턴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걸 갖추고 그걸 연습하면 장담해. 빗마저도 연고대를 가. 못해도 연고대를 가. 근데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때 깨닫잖아? 그러면 100% 재수를 해요.
왜? 깨달아서 성적이 올랐거든. 근데 너무 늦게 한 거야. 늦게 깨달은 거야. 조금만 더 하면 그래서 재수학원을 가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여지없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요. 많이 외우고 많이 풀어서 실력이 쌓는 게 아니야. 공부 방식을 얼마만큼 적시적소에 맞춰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지금 이제 화학에서는 지금은 여기는 얼마만큼 내가 잘 이해했어. 그건 내가 해줄 거야. 그다음부터 너희들은 철저하게 외워야 돼. 지금 하는 거는. 이번 시간 내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외울 걸 정해줄 거야. 물리는 안 외우는 쪽으로 했다라면 화학은 외우는 것만 딱 집어줄 거야. 그것만 죽으라고 외워. 그리고는 이거 가지고 모든 거를 내가 외운 거에다가 이해시키려고 훈련을 시켜요. 그것만 깨닫잖아? 장담해. 화학은 한 개도 어려운 게 아니야. 그 과정이 조금 걸릴 뿐이야. 자, 이걸 방학 때 한 번만 깨닫는 다음에 개학을 해서 이거를 실전으로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웠다면 개학하고부터는 나한테 맞게, 본인한테 맞게 적용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양성자의 개수가 그 원소의 고유한 번호로 지정을 하기로 화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 또 길다. 그 양성자의 개수를 그 원소의 번호로 지정을 했던 거지. 자, 학교에서 몇 번이야? 17번. 왜 17번이 됐어? 이름 있으면. 그치. 이름 순으로 했을 때 17번째에 있어서 17번이 된 거지. 그러면 너의 고유 번호가 된 거네. 마찬가지도 혀가 짧아서 마찬가지로 그 원소의 원자 번호를 그 원소의 번호로 지정한 거야. 미친 거지. 양성자의 개수를 그 원소의 고유 번호로. 이거를 뭐라고 해? 원자 번호라고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1번이에요. 왜 나트륨이 11번이 되었을까요? 나트륨의 양성자의 개수가 11개여서. 됐죠? 그러면 원자 번호를 안다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를 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다시 위로 가보자. 여기다 밑으로 가볼까요? 양성자의 개수,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일 때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어때? 같죠? 그러니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왜? 양성자의 개수가 11개라서 and 나트륨의 전자의 개수도 얼마다? 11개구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원자였을 때야. 만약에 이온이면 달라질 수는 있어. 하지만 원자였을 때 이거 한 방으로 원자 번호만 가지고도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네. 이해가 됐을까? 오케이. 됐어요. 나뱃. 그리고 요 3번까지 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줄 거야. 그러면 그게 외워지는 순간 외웠어. 그 다음에 적용은 쉽진 않아. 적용시키는 연습, 적용하는 방식은 내가 보여줄 거야. 그대로 습득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응용도 하지 마. 문제집 사서 풀지도 마. 내가 준 문제, 내가 필요하면 추가 문제 줄 거고, 요거는 요렇게 푸는 거야, 요건 요렇게 푸는 거야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금 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막 듣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나가고 그래. 대놓고 아빠 엄마한테 투자하라고 그래. 대신 목표를 설정해.
1년 안에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다 흡수해서 학원 다니지 않아도 되게끔 영어든 수학은 고3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근데 국어, 영어, 탐구는 내가 어떻게 공부 방식을 잘만 채택하면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어. 수학도 되지만 수학은 다니는 걸 추천. 다시 할게. 서울연고대 의학부 가는 애 치고 학원 다니는 애들이 몇이나 했을 것 같아? 없어요. 거의 안 다녀요. 특히 고3 때. 왜? 중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중학교 때 고등과정까지 다 끝내고 올라가거든. 어느 정도로? 중3 때 고3 모의고사를 풀어도 1등급, 국어 모의고사를 풀어도 고3 걸 풀어도 1등급, 탐구를 모의고사 고3 걸 풀어도 1등급이 나오게 만들어 놓거든.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다닐 필요가 없지. 학원 안 다니니까 내 시간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까먹은 것만 찾아내고 그다음에 쉬운 건 훅 그리고 어려운 것만 집중해보면 되니까 훨씬 더 걔네들은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던 얘기 자꾸 딴소리해서 미안. 3번.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이거요? 아르곤. 한번 써줄게 한글로. 헬륨,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 이라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어찌 해줘야 된다? 얘네들의 원자 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2번, 10번, 18번이에요. 눈으로 외워. 어차피 이거 시험 볼 거야. 지금 외워놓으면 시험 볼 때 빨리 외울 수 있어. 라는 말의 뜻은 얘의 전자의 개수가, 전자수가 몇 개? 2개, 10개, 18개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인정?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정리해 주겠지만 이거 빨간색 말고 지금 이게 헬륨 모형이야. 지금 점을 찍은 건 전자야. 오케이. 자, 이번엔 뭐 하냐면 난 네온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좀 더 크게. 전자가 총 몇 개야? 10개지. 안쪽에 2개 있고 바깥쪽에 8개 있고. 얘가 지금 누구냐면 네온의 모습이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곤 가주셔야겠죠? 아르곤을 그려볼게요. 아르곤의 모습이야.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총 몇 개? 18개. 이해가 됐을까? 여기까지 이랬을 때 헬륨, 네온, 아르곤 20, 18이었을 때가 뭐라고 부르냐면 안정한 상태라고 불러요. 안정하다? 요걸 조금 줄일게, 너무 크다. 안정하다? 이 말의 뜻이 뭘까? 안정해. 안정해라는 말은 변한다는 뜻과 비슷해?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해? 변하지 않는다는 뜻과 비슷하지? 변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뭐야? 이지. 과학적으로 변화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모르겠지. 나는 알아. 알려줄게. 활성이라고 표현해요. 활성. 활성을 잘 변하는 걸 활성이야. 근데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활성이 있어 없어? 없어.
아닐 비자를 써서 비활성이라고 표현하고 얘네들은 모두 다 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휘에서 들어있는 거야. 비활성, 활성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안정한 애들이야. 이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니까 안정한 거겠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끊